스펙 제로, 정보 제로, 그야말로 취업 준비 제로인 취준생을 위한 취업정보쇼 취업을 부탁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취업의 봄을 향해 힘차게 달려볼까요? 너의 취향을 저격해주마. 취향 맞춤 기업 정보 톡. 취향 저격 이 회사는 어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해주실 분들 소개할게요. 취업 컨설턴트 홍기찬 쌤, 취향 저격수 양상국형, 그리고 캠퍼스 특파원 박은송 학생 나왔고요. 오랜만에 보는 반가운 얼굴입니다. 이남규 아나운서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나요? 사실 그때도 그랬고 제가 새벽 뉴스를 하고 있어서 저는 지금 연합뉴스TV에서 새벽 4시 반부터 6시 반까지 뉴스를 진행하고 있고요. 3시에 일어난다 뭐 이런 말 해드렸는데 아직도 똑같습니다. 여전히 그렇게 일어나고 있고요. 그래서 조금 재밌게 살아보고자 검은고도 좀 배우고 있고 검은고요? 운동도 좀 열심히 하고 있고 와, 그럼 새벽에 검은고 쳐요? 새벽에는 못 치고 자기 전에 약간 씻고 나서 이렇게 조금 멋있다. 오늘 알아볼 기업은 어디인지 일단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기업은 홈앤쇼핑입니다. 홈앤쇼핑은 중소기업 제품의 판로 확대 및 소비자 권익 실현을 위해 2011년 설립된 홈쇼핑 채널입니다. 2012년 본격적으로 방송을 시작한 이래 지속적인 성장을 이뤘는데요. 네. 설립 5년 만에 취급액 2조 원을 달성했는가 하면 2013년 모바일 앱을 런칭한 이후에는 동종업계 1위를 기록하며 모바일 쇼핑 트렌드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어우, 대단하네요. 현재 중소기업 중앙회가 약 33%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으며 중소기업 제품 방송을 80% 이상 편성해야 하는 제약 조건을 갖고 있습니다. 사원수는요 434명이고요. 매출액은 2016년 기준 3,275억 원이라고 합니다. 네, 공개 채용이 시작된 그 홈앤쇼핑인데요. 우리 또 기업에 대한 이미지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네, 우리 은송 학생은 사실 제가 이용하진 않지만 좀 친숙한 그런 기업인데 이유가 제 휴대폰에 어플이 설치돼 있어요. 그 요즘에는 이제 어플로 결제를 하면 추가 할인 이런 게 맞아요. 많잖아요. 그래서 어머니께서 그때 한창 알렉스 돈가스가 좀 인기를 끌었을 때 대신 부탁을 하셔서 제가 결제를 해드렸어요.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는 게 얼마 전에 알렉스 돈가스는 아니고 아사이베리 분말 가루가 있거든요. 네네, 알아요. 부모님께서 사고 싶다고 해서 제가 대신 모바일에 깔아가지고 결제했거든요. 우리 부모님은 아로냐. 비슷하네요. 네. 그거. 이게 모바일 앱 시스템 굉장히 잘 돼 있어서 배송이 시작되면 문자가 계속 이렇게 카톡으로 오더라고요. 그래요? 그런 포인트 쌓였다고, 카톡 계속 쌓였다고. 오고. 그리고 마일리지가 소멸 예정이니까 빨리 구매를 하라고. 여자들 신났네. 여자들 신났어. 네, 일단 뭐 홈쇼핑하면은 빅4의 4강 체제가 굳혀져 있는데요. 이 홈쇼핑계에서 홈앤쇼핑의 입지나 규모는 어느 정도인지 좀 궁금합니다. 네, 홈쇼핑하면 일단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4강 체제가 있는데 뭐 GS가 있고 현대가 있고 CJ 오쇼핑 있고 롯데 홈쇼핑 이렇게 4강 체제다 이렇게 보시면 될 텐데요. 오늘 다룰 홈앤쇼핑이 이 업계들 턱 밑까지 바짝 추격해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홈앤쇼핑은 개국 5년 만인 지난해 취급액 2조 원을 돌파를 했습니다. 2조 110억 원의 취급액을 올렸는데 이로써 업계 5위로 등극을 하면서 정말 턱 밑까지 바짝 추격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빅4를 제외하고 나머지 TV 홈쇼핑 시장에서 유일하게 2조 원의 벽을 넘어섰기 때문에 그만큼 입지도 어느 정도 올라섰고 규모도 탄탄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만간 빅5가 될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죠. 정부 방침과 어우러져서 올해 대규모 채용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취준생들에게는 어떤 기업인가요? 그러니까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아요. 요즘 이제 공공기관 일자리 확충이 이제 정권의 요체이기 때문에 하반기 때 채용이 많이 늘어날 거거든요. 그런데 홈앤쇼핑 같은 경우에는 그 주주들을 보면 아까 이야기가 나왔던 중소기업 중앙회, 그다음에 농업경제지주, 또 기업은행, 그다음에 중소기업 유통센터 이런 부분들이 주주들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 설립 취지 자체가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이 좋은 제품을 갖고 있지만 유통 채널이 좀 원만치 못하다 보니까 기업이 성장하기가 어렵단 말이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기회를 주기 위해서 설립된 기업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공익적이라는 목표를 띄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 때 다른 이 유통기업보다는 채용이 좀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 그래서 티커머스 업계를 좀 생각하는 구직자라고 하면
보면 아까 4대 메이저뿐만이 아니라 더 내가 들어갈 확률이 좀 좋은 기업이다. 이렇게 좀 공격적으로 도전하는 자세가 필요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홈앤 쇼핑에 대한 그 학생들의 생각도 한번 들어볼 건데요. 은성 학생 어디 다녀왔죠? 네, 이번에는 드디어 바로 저희 학교인 성신여대에 다녀왔습니다. 이제 딱 종강을 할 때여서 학생들이 없으면 어쩌나 좀 걱정을 했는데 마침 그날이 딱 종강날이더라고요. 아이고야, 네, 세상에. 그래서 착하고 예쁜 후배들 만나서 이야기 나누고 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친구들의 이야기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캠퍼스 특파원 박윤성입니다. 이렇게 넓은 잔디밭이 보이고 하늘 아래에 있는 이곳 바로 어디일까요? 네, 오늘은 바로 저희 학교 성신여대에 찾아왔습니다. 성신여대. 지금이 좋네요. 마침 종강 시즌이어서 제가 인터뷰를 잘 할 수 있을지 걱정이 조금 되긴 하지만 저희 후배들이 취업 준비를 잘 하고 있을지 다 함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어디 가시는 길이셨어요? 저 남자친구 만나러 아이고, 오늘 시험 끝났으니까 중간도 했겠다. 밥 먹고 놀고 그래야죠. 방학 계획 그러네요. 같은 거 있으세요? 네, 일단 토익 먼저 지금 다들 하니까 아이고. 방학에 토익 먼저 가장 아, 중요해요. 사실 아, 여행이란 또 말이 쉬지를 못해요. 예, 그런 게 먼저 나올 줄 알았는데 근데 저분이 1학년이셨어요. 1학년이에요? 1학년 때부터 벌써. 그리고 이제 저는 중문학과다 보니까 HSK가 많이 필요해서 어학 자격증도 일단 이렇게 HSK, 토익 이렇게 준비를 하려고 하고 있어요. 벌써 어디 가고 싶으신 곳 있으세요? 저는 CCTV라고 중국의 그 가장 아, 큰 예, 방송국. 방송사 희망하고 있어요. 아, 거기서 어떤 일 하고 싶으세요? 지금은 이제 한국이 중국에 방송을 수출하는데 그 수출하는 사이에서 방송에 대해서 이 각국의 방송을 잘 이해하는 사람들이 이제 인재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 분야에 대해서 이제 기획적으로 가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이번 주제가 마침 홈앤 쇼핑이에요. 아, 네. 그 홈앤 쇼핑에서도 이제 상품 기획, 뭐 PD 이렇게 뽑고 있는데 네네네. 본인이 가면 하시고 싶은 일이 혹시 있을까요? 아무래도 저 중국가다 보니까 중국에서 들어온 OEM 제품이라던가 그런 제품에 대해서 정보를 어떻게 해야 살면서. 한국 시장을 더 잘 공략할 수 있을지 그런 기획하는 그런 일을 한번 해보고 싶기도 해요. 네, 1학년 지금 너무 굉장히 목표가 노련하게 뚜렷하고. 예, 목표가 뚜렷하고 진짜 되게 또박또박 막 또박또박하네요 진짜. 그럼 두 분 혹시 평소에 홈쇼핑은 많이 보시나요? 홈쇼핑은 부모님이 많이 보시고 그럼 친구분은 혹시 보시나요? 이제 부모님들이 정말 많이 보세요, 홈쇼핑. TV 프로그램 재미없는 거 할 때마다 즐겨봐요. 아, 재미없을 때 이렇게 돌리시는구나, 홈쇼핑. 쌍꺼풀 액을 파는데 되게 과장된 것 같은데도 막 속아 넘어갈 것 같은 그런 혹시 홈앤 쇼핑은 보신 적 없나요? 기억이 안 나요. 본 것 같긴 한데 기억이 없어요. 아무래도 학생들보다 좀 부모님들이 네. 많이 구매를 하시기 때문에 생소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각별한 사이이신 것 같은데 두 분은 어떤 사이인가요? 저희는 팀플로 되게 각별해 보이는 알고 보니까 팀플로 만난 사이고 팀플이 뭐예요? 팀플이 뭐예요? 팀플레이 과제. 아 게임의 팀플인 줄 알았어. 팀플레이인가? 메이크업 디자인 학과 분들이신데 저희 학교에서 되게 좀 유명한 그런 학과예요. 그리고 특수공장 쪽도 있고 화장품 회사로도 취업을 하고 또 뭐가 있죠? 제조도 하죠. 화장품 제조도 하고. 저희 오늘 주제가 홈앤 쇼핑인데 저분 평소에 메이크업 좀 홈쇼핑 과한 거 아닌가? 많이 보실 것 같은데 약간 아니 며칠 전에 얘랑 얘기할 때 택배가 끊임없이 막 엄마가 시켜 홈쇼핑 많이 치르시는구나. 그럼 홈앤 쇼핑하면 생각하시는 그런 이미지가 있으실까요? 저는 홈쇼핑이 중소기업 제품 80% 써준다는 게 너무 마음에 들어요. 왜냐면 그건 약간 그저 사회적 기업처럼 참 좋네요. 대기업 것만 독점시켜주지 않고. 오늘 뭐 하러 가시는 길이세요? 저 이제 오늘 시험 끝나고 종강해가지고 놀러 가려고. 와. 어디로 가요? 다들 놀 생각이 놀아야죠 이제. 그죠? 종강에서는. 올 땐 또 놀아야죠. 홈쇼핑 채널에서 일을 하신다면 좀 이런 건 이렇게 바꿨으면 좋겠다 하는 거 있을까요? 그 모델 사이즈 같은 것도 맞긴 한데 저 같은 경우는 되게 키가 작고 좀 왜소한 편이라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잘 이해가 안 갈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모델을 좀 다양하게 쓰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 그럼 안, 좀 현실적이다. 그럼 안 팔리죠. 저기 저 사람은 뭐야? 딜레마네요.
근데 저 남학생은 누구예요?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한국관광대 호텔 조리과다. 근데 저 여대 들어와 있어도 돼요? 어떻게 해? 그냥 와서 네, 되는 거야? 들어올 수 있어요. 근데 저희 학교에는 웬일이세요? 여자친구 기다리신다고. 수업 중이라. 저기서 기다리다가 여자친구가 바뀔 수도 있겠다. 이건 다 뭐예요? 어머나 세상에. 여자친구 시험 공부할 때 여자친구가 하시던 거나 본인이 네. 하시던 게 아니라. 그럼 본인이 나중에 요리를 만드신다면 난 이렇게 해서 출시를 하고 싶다. 그런 아이디어 같은 거 혹시 있을까요? 제가 출시하고 싶은 게 제 전공하고 싶은 게 일식이다 보니까 일식이요? 우동 같은 걸 홈쇼핑으로 기획해서 포장해가지고 홈쇼핑에서 현대 홈쇼핑 같은 데에서 방송도 해보고 싶고 홈쇼핑은 안 좀 알고 싶고 그러게요. 제가 이런 요리를 하니까 믿어보고 한번 먹어보라 이런 방송도 해보고 싶습니다. 다양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많습니다, 진짜. 근데 아무래도 학생들이다 보니까 아직은 이 홈메인 쇼핑 그리고 홈쇼핑에 대한 인지도가 좀 낮다는 인지도가 생각이 많이 낮은 것 같아요. 들었거든요. 네. 그리고 일단은 뭐 홈쇼핑 이용하는 나이대가 아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그 관심도가 좀 떨어져 있는 건 어쩔 수가 없는 것 같네요, 네. 진짜. 그쵸? 약간 좀. 사실 홈앤쇼핑보다는 뭐 네. CJ나 GS, 현대가 아무래도 대기업이다 보니까 홈앤쇼핑은 잘 몰라서 제가 이런 기업이다 좀 설명을 해드렸어요. 오히려 설명을 그러니까 해줘야 된다니까요. 이렇게 그런 상황이긴 한데 뭐 또 업계 인지도는 이제 업계에서는 또 나름 또 굉장히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뭐 학생들한테는 굉장히 좀 이 새로운 부분이 다가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 좀 드네요. 네. 자, 그러면 떠도는 한간의 소문을 확인해 봐야겠죠? 상국이요. 네, 우리 홈앤쇼핑의 한간에 떠도는 소문. 예. 40대, 60대에만 목을 맨다고 찾아라. 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정말 어르신들한테만. 그 원래 티커머스 자체가 이제 연령대가 좀 높은 분들이 많이 선호하는 채널이기는 하죠. 네. 그러니까 네. 한국 TV 홈쇼핑 협회 자료를 보니까 2015년 기준으로 잡았을 때 네. TV 홈쇼핑이 구매 고객 약 한 51% 정도가 40대 이상의 여성이라고 해요. 네. 그런데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홈쇼핑의 전략은 조금 상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아무래도 기존 메이저 채널들이 있는 상황에서 후발주자로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홈쇼핑은 사실 S급 채널을 누가 잡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공중파라든가 요즘 뭐 그 케이블 중에서도 선호도가 굉장히 높고 시청률이 높은 채널 그 사이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아까 빅4가 미리 선점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좀 뒷번호로 후순위를 밀렸고 더 더불어 이 송출 수수료도 매출 한 1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홈앤쇼핑은 오히려 모바일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지금 매출의 약 한 70%가 이 모바일 앱을 통해서 결제가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실제로 이 실적에서도 굉장히 높은 수치를 자랑하고 있는 건 뭐냐면 아까 그 은송 학생도 어플리케이션이 설치가 돼 있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보니까 이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기존 한 1000만 다운로드를 기록을 했는데 이게 업계 최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TV에서만 이제 물건을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중장년층들도 모바일로 쉽게 구매를 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이 먹혔어요. 그래서 지금 빅4를 좀 쫓아오면서 회사의 상황이 좀 좋아지고 있는 케이스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 여기 연봉이 한 어느 정도 됩니까? 연봉을 제가 일단 평균 연봉 말씀드리고 직급별로 자세히 알려드릴 텐데 네. 평균 연봉은 5,837만 원이고요. 많은 거 아닌가? 그다음에 이제 또 진짜? 지금 취준생분들이 주목할 만한 게 신입 대졸 사원은 얼마나 받나 이 부분을 아마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대졸 기준 신입 사원이 3,049만 원을 받습니다.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많은 건 아닌데 나쁘지도 않다, 보통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대리가 4,014만 원, 과장이 5,250만 원, 부장이 7,800만 원 순으로 받고 있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기업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핫한 키워드를 통해서 기업을 저격해보는 시간이죠. 상국이요? 네, 우리 핫한 키워드로서 우리 또 여러분들 취향을 저격하도록 꼬기의 해시태그입니다. 자, 첫 번째 해시태그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예, 샵 일사천리, 샵 상생펀드입니다. 중소기업을 위한 홈쇼핑이다. 예, 그리고 중소기업을 위해 700억 규모의 상생펀드를 조성하는가 하면 지자체와 함께 일사천리 사업을 지금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판로 확보가 쉽지 않은 중소기업을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자세히 알아볼게요. 네. 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 홈앤쇼핑이 중소기업 발굴에서부터 육성까지 굉장히 다양하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기 있던 일사천리 그 사업부터 살펴보면
이제 중소기업의 제품은 우수한데 이게 전국적으로 유통망 확보가 어렵다 보니까 이거를 조금 더 틔워줘서 유통망을 틔워줘서 이 제품을 더 많이 보급하겠다 이런 사업이 이제 일사천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일단 이 사업을 통해서 전국 지자체 및 중소기업 중앙회와 공동으로 상품 개발에 나섰습니다. 그래서 매년 이 상품 수를 늘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올해부터는 상품 기획자, MD라고 하죠. 이 MD가 전국을 돌면서 우수 중소기업 상품을 발굴해서 육성하는 찾아가는 MD 설명회라는 것도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외에도 홈앤쇼핑은 성과 공유제를 시행해 왔는데 이 성과 공유제는 매출 기여도가 높은 우수 중소협력사를 대상으로 연간 목표액 대비 초과이익의 최대 10%에서 20%를 현금으로 다 환급을 해주는 제도거든요. 이런 것만 봐도 일단 정말 중소기업을 위한 아까 뭐 회사라고 하셨는데 그게 딱 맞는 그런 타이틀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홈앤쇼핑이 금융사업에도 뛰어들었다고 하는데요. 그렇죠? 홈앤쇼핑이 바로 말씀드리면 여신 전문 회사를 또 설립을 했습니다. 여신? 이에 따라서 협력사는 여신이요? 그 여신 아니고요. 어떤 여신이요? 여신 전문 이게 대출해주는 그 여신. 그런 단어가 있었어요. 네, 여신 전문 회사를 출범을 시켰는데요. 여자들이 많은 데가 아니고. 당황스럽네요. 이 질문이 들어올 줄 몰랐는데. 한국 여신 많이 얘기했는데. 외로워서 그래요. 알겠습니다. 네. 바로 또 저도 이해가 됐기 때문에. 네네네. 일단 300억 원을 출자해서 자회사인 홈앤캐피탈을 설립했습니다. 네. 금융서비스 대상은 홈앤쇼핑과 거래를 하는 중소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 중소기업이 최초 거래 약정만 체결하면은 그 이후부터는 모바일과 인터넷으로 즉시 대출을 실행을 해주고 있고요. 대출 금리도 더 시중 금리보다 낮게 받고 있어서 조금 더 아마 부담이 덜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여러 가지 시도들을 하고 있는데 진정으로 중소기업을 위한 홈쇼핑으로 굳건해줬으면 좋겠네요. 자, 다음 해시태그도 한번 볼게요. 예, 다음 해시태그 보도록 하겠습니다. 샵 모바일 퍼스트, 샵 길어야 1분입니다. 길어야 1분. 예, 홈앤쇼핑 성장에는 모바일 퍼스트 전략이 주요했다고 합니다. 특히 비디오 커머스 전용 매장인 길어야 1분이 큰 인기를 끌면서 고객 유입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죠. 근데요, 이게 주 고객층이 나이가 좀 있으니까 이제 모바일로 끌어들이는 게 솔직히 어려운 일인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하는 게 쉽지 않은 일인데 불구하고 한 거는 사실 비결이 있을 거라 생각을 해요. 네. 아까 솔직히 뭐 기찬 쌤이 다 말씀해 주신 게 이미 이쪽 업계를 장악하고 있는 4강 그 기업들이 이미 고객층 다 확보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홈앤쇼핑이 어떤 선택과 집중을 잘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모바일 퍼스트 전략을 했는데 이게 좀 뭐 제대로 들어맞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저기 해시태그에 있는 비디오 커머스 전용 매장 길어야 1분이 큰 인기를 끌면서 아마 여기에도 조금 효과를 주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 길어야 1분의 핵심 요소는 재미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기존 홈쇼핑과는 다르게 형식도 그렇게 막 딱딱하지도 않고 조금 더 자유롭게 정말 이 컨텐츠로 승부를 할 수 있는 매력적인 컨텐츠를 만들어서 고객층들을 끌어들이고 있고요. 이렇게 영상에 나온 제품을 클릭 몇 번만으로 구매할 수 있는 것도 접근성을 높였다. 그래서 이 모바일 퍼스트 전략이 제대로 들어맞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성장세가 무섭습니다. 홈앤쇼핑의 전망 어떻게 보시나요, 홍쌤? 저는 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 아까 얘기가 나왔던 여신 전문 금융업으로의 진출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뭐냐면 예를 들어 홈앤쇼핑이 어떤 기업의 좋은 제품을 봐요. 그래서 그 제품의 판매와 관련된 유통 서비스를 제공을 하겠죠. 그런데 보다 보니까 이 매출액의 실적이라든가 동향을 보니까 더 큰 성장이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런데 해당 기업은 중소기업이라서 자본이 부족해서 생산 설비를 더 많이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없는 거죠. 그럼 여신금융을 통해서 그런 자금 서비스를 또 지원해주고 또 여기서 또 이제 새로운 수익 모델을 창출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 우리나라의 수많은 중소기업들의 어떤 성장과 맥을 좀 같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의 비전이 앞으로 더 크게 되면 단일 기업의 성장이라기보다 우리나라의 중소기업들 기회를 못 잡는 회사들 입장에서 아주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기업이라기보다는 좀 우리 기업 중소기업 부흥을 위해서도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채널이 아닐까 그렇게 판단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학생들의 궁금증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홈쇼핑이다 보니까 홈쇼핑에서 이제 채용할 때도 여러 분야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희망하는 쪽은 기획 이런 쪽인데 그런 쪽에서는 어떤 그런 직무 능력을 가장 중요시하게 생각하는지 또 어떤 능력이 있어야 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이 궁금합니다.
네, 이제 저 학생은 기획 파트를 준비하는 학생이었는데 혹시 홈쇼핑에서는 기획이나 MD 쪽은 어떤 능력을 중시하나요? 그러니까 유통 채널이라는 바운드리 내에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유통업 MD라고 하면 시장을 분석할 수 있는 통찰력, 우리가 마케팅에 대한 어느 정도의 식견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고객들의 다양한 데이터베이스를 체계화시킬 수 있는 DB 관리 능력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또 방송이라고 하면 이것과 함께 실시간으로 이루어지죠. 그러니까 그 어떤 채널보다 아주 그 예민하게 트렌드를 바라볼 수 있는 식견, 그러니까 디자인이라든가 그 트렌드를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이 또 필요하고 덧대어서 또 방송이라는 채널의 특수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백화점이나 마트 대비 티커머스라는 특징을 활용하여 매출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전략, 그러니까 컨텐츠에 대한 안목도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획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두리뭉실하게 내가 계획을 잡는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아까 말씀드린 마케팅, 데이터베이스, 트렌드, 컨텐츠 이런 키워드와 관련될 만한 대외 활동이라든가 뭐 여러분들의 프로젝트 이력들이 있으면 좋겠죠. 이 네 가지 키워드에 좀 초점을 맞춰서 준비를 하고 자소서 작성이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다른 질문도 들어볼게요. 요즘 학생들이 NCS 공부를 많이 하고 있는데 사기업에서도 NCS로 그런 학생들을 채용할 그런 가능성이 많은지 궁금합니다. 네, 이제 사기업에서도 NCS 채용이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점점 확대 적용이 되고 있죠. 구직자들 입장에서는 좋은 거예요. 그런데 더 세부적으로 들어와서 정말 취업 준비를 하는 학생들의 관점에서는 무엇이 있냐면 예전에는요. 한수원 정도 가는 친구들과 한국전력 가는 친구들, 그다음에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 갔던 친구들은 준비 이력이 달랐어요. 그러니까 공기업은 아무래도 학점 관리가 되게 중요하니까 4.0 넘기고 토익 900 넘기고 기사 자격증 2개 따고 필기시험 대비를 해서 한수원에 갔고요. 삼성이라든가 현대자동차는 그런 것보다는 뭐 인턴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대외 활동 이런 거 몇 개 하고 이제 취업이 됐거든요. 근데 과거에는 여기와 여기 사기업과 민간기업의 채용 프로세스가 많이 다르다 보니까 이 시장이 나뉘었는데 지금은 민간기업, 공기업을 도전했던 친구들도 민간기업에서 직무 위주의 채용을 하고 있고 또 적성시험이 사실 현실적으로 제일 중요한데 NCS에 나오는 적성시험의 그 유형과 민간 대기업에서 나오는 적성시험의 유형에 그다지 큰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한수원을 도전하는 친구가 현대자동차 플란트직을 이번에는 도전하게 되고 그다음에 대한항공을 썼던 친구가 공항공사에 또다시 도전하게 되고 그러니까 양 진영 사이의 진입장벽이 허물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공기업에 대한 도전이 더 많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학교나 스펙으로 차별받지 않고 직무 위주의 접근을 통해서 취업의 확률이 올라가는 건 긍정적인데 이런 착각은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내가 학교가 안 좋으니까 직무 역량이나 뭐 스펙이 좀 미진하니까 사기업은 안 되고 NCS를 적극 추진하고 있는 공기업에 가겠다. 그건 아니거든요. 그만큼 더 원래부터 더 들어가기 어려웠던 기업들이에요. 그래서 이 정도 관점에서 이해를 하고 준비를 여러분들 방학 동안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엔 실제 면접 상황 한번 재현해 보겠습니다. 상국영. 네, 우리 또 실제 면접 상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은송 씨. 네. 이제 제대로 된 질문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디지털 마케팅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무 생각도 안 나겠지? 디지털 마케팅의 정의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제가 생각하는 마케팅. 디지털 마케팅이 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디지털 마케팅은 요즘 세대들과 더욱 가깝게 소통하기 위한 그런 채널을 바탕으로 한 마케팅이라고 생각합니다. SNS나 모바일 그리고 인터넷을 이용한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디지털 마케팅 뭐예요? 아니, 면접관이 알아야죠. 제가 보기에는 아까 아니 이거 모르는 사람들 많아. 형이 일단 이야기 설명 하나 해줘요. 그 디지털 마케팅은 이제 당연히 뭐 다양한 미디어 채널들이나 온라인 채널들을 활용해서 마케팅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기법이죠. 근데 아니 그거라고 생각은 했는데 그건 그 정도는 이제 다 알고 가는데 은성 학생 저는 아까 좀 그걸 좀 지적하고 싶어요. 근데 이런 일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면접관이 질문을 명확하게 안 할 때가 있어요. 뭐 디지털 마케팅 뭐 그거는 뭐 이렇게 툭 물어봐요. 그럼 이제 안 좋은 답변이 은성 학생처럼 예?
또 남학생들 잘못 들었습니다. 뭐 이상한 소리 하지 마시고 제일 좋은 건 뭐냐면 또 바로 되묻는 것보다는 좀 정리를 본인이 스스로 하고 답변하는 게 더 예의가 맞아요. 그러면 만약에 좀 질문이 명확하지 않다 하면 면접관님 저는 디지털 마케팅의 기술적인 특징에 대해서 한번 정의 내려 보겠습니다. 본인이 스스로 갈무리하고 답변하는 게 좋아요. 그런데 만약에 그 방향이 잘못됐다. 그럼 면접관이 그때는 제재를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막 틱틱 되묻는 그런 습관들은 이제 윗분들한테는 좋은 발언 기회가 아니니까 이게 수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의 없어 보였어. 네네. 기분이 내가 많이 안 좋았어. 그죠? 이런 게 있어요. 실제로 내용을 실제로. 떠나서 이렇게 틱 들어오면은 당연히 좀 감성적인 부분에서 문제가 이게 제대로 된 있어요. 질문이냐 약간 이런 느낌이 들 수 저는 있어요. 면접은 대화다라는 걸 항상 기억하고 있어요. 대화인데 좋은 얘기예요. 어른과 하는 그쵸? 대화. 예. 네. 윗분과의 대화니까. 죄송한데 제 시간이 이건 말이 많네요. 디지털 마케팅도 모르고 하니까 이게 무슨 면접관이 이게. 맞는 말씀이세요. 예. 자, 우리 홈앤쇼핑에 잘 팔릴 것 같은 제품 하나를 골라서 그 이유를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저는 최근에 이제 뷰티 업계에 떠오르는 중소기업 중에 셀트리온이라는 그런 기업이 있는데 거기에서 선스틱을 대용량으로 판매하면 잘 팔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그건 너무 많이 판매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다른 채널들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이 유명한 그런 브랜드들을 위주로 판매를 한다면 저희는 가격 대비 질이 좋은 셀트리온이라는 중소기업을 맞춰서 이제 선스틱을 여름맞이 뭐 등산이나 휴가철에 편하게 바를 수 있도록 판매를 하면 잘 팔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유지한 씨는 뭐가 잘 팔릴 것 같아요? 저는 곰팡이 제거제. 곰팡이 제거제들. 집에 곰팡이가 많아요? 좀 있어요. 예. 집에 곰팡이가 좀 있는데 곰팡이 제거제가 왜냐면 좀 이제 장마철이면 습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습기랑 함께 제습기를 살 여력이 없는 분들한테는 이제 곰팡이 제로제 같은 거, 팡이 제로 있잖아요. 팡이 제로. 그거를 대량으로 좀 구입할 수 있도록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여름이 다가오니까요. 반지하 사세요? 아니요, 아니요. 햇빛이 잘 드는 곳에 샀는데 바람들이 좀 이렇게 더럽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네. 우리가 뭐 홍기찬 씨, 예, 우리 잘 팔릴 것 같은 제품 하나 그리고 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저는 우리 홈쇼핑 채널을 많이 즐겨보는 분들은 아직도 그 드라마 같은 채널들을 같이 보면서 방송을 즐길 것 같습니다. 근데 최근 제가 드라마 채널들을 보면서 느끼는 부분은 예전에는 3, 4에 메이저 시간대 나오는 TV 드라마가 굉장히 중요했지만 요즘은 케이블 채널들의 드라마가 굉장히 약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드라마와 관련된 PPL 또 거기와 연결될 수 있는 패션이나 뷰티 물품들을 우리가 많이 판매하게 되면 방송 콘텐츠의 트렌드에 맞춰서 우리 유통 채널의 매출도 증대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뭘 판다고요? 그러니까 패션이나 뷰티. 그러니까 구체적인 상품은 이제 그때 드라마에 나오는 세부적인 작품이 될 것 같습니다. 면접자한테 혼나셨습니까 방금? 예,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입사를 희망하는 친구는요, 아시아나 항공에 들어가고 싶다고 해요. 삼촌의 옛 직장이기도 한데요. 뿌듯합니다. 네, 예전에 한번 아시아나 그 지상직으로 지원했던 여학생이 있었는데 그때는 삼촌이 안 계셨거든요. 피하신 건가요? 그때 제가 아쉬웠었어요. 아쉬웠어요. 네. 정말 해줄 얘기가 너무나 많은데 물론 뭐 그때랑 지금이랑 환경이 달라진 것도 있긴 하겠지만 공통적인 부분이 있어서 해줄 얘기가 많은데 오늘은 제가 진짜 어깨에 힘 들어간 거 보이시죠? 네. 자부심이 느껴지고
저는 그 아시아나항공 출신인 게 굉장히 자랑스럽습니다. 그다음에 채용 담당을 하면서 네. 채용 담당자들이 채용 설명회나 이런 데 오픈하지 못하는 정보들이 있어요. 이런 네, 거 네. 속사정들을 좀 많이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최근에 일부러 인사팀장하고 통화까지도 했었습니다. 네. 오늘 좀 좋은 정보를 공개하셔도 괜찮은 겁니다. 아니 그냥 공개할 수 있는 건 하고 못하는 건 못하는 거지만 최선을 다해서. 네, 오늘 굉장히 그 자신감과 함께 막 기대가 막 되는데요. 오늘 네. 이 조회수 많이 늘지 않을까. 네, 본방도 물론이고. 네. 그렇다면 우리 삼촌이 예전에 몸담았던 회사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는 그 대한항공밖에 없었어요, 우리나라에. 네. 그랬다가 1988년도에 생겼죠. 민간항공. 두 번째 민간항공이 생겨가지고 네. 현재 그 국내 항공 양대 산맥이라고 불리고 있는데 우리나라 지금 항공사들이 많아졌잖아요. 네. 근데 뭐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도 이 양강 체제가 한 번도 바뀐 적이 없고 대신 1위를 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매출이나 뭐 노선이나 그런 건 상관없지만 지금 서비스 면에서는 1위로 지금 인정을 받고 있는. 특히 뭐 예전부터 그랬어요. 그 당시에 회장님께서 싱가포르 에어라인을 서비스를 한번 우리가 추월하는 게 목표다 그랬는데 이미 달성했죠. 멋진 회사입니다. 네, 자부심이 느껴집니다. 네, 오늘 지원자가 지상직 직무를 희망한다고 합니다. 네, 네. 어떤 내용인지 좀 설명해 주세요. 네, 지상직 업무는 크게 세 가지로 좀 나눠질 수 있는데 일단 본사 근무직, 영업 서비스직, 그다음에 공항 등에서 좀 근무하는 공항 서비스직 등으로 좀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보통 공항 서비스직 같은 경우에는 공항에서 진행되는 모든 업무를 운영이나 기획하거나 저희가 지금 공항에 가게 되면 받게 되는 각종 어떤 서비스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운영 기획을 하는 동시에 뭐 발권, 탑승 수속, 수화물, 라운지 서비스까지 약간 한마디로 말하게 되면 고객 접점 업무를 우리가 그 받는 서비스 쪽이 바로 공항 서비스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 좀 한 가지 또 좀 더 덧붙여서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네. 그 보통 지상직 승무원이라는 표현들을 많이 쓰시더라고요. 네. 학생들이 이렇게 많이 써요. 네. 근데 지상직 승무원이라는 표현은 사실은 맞지는 않습니다. 뭐냐면 승무원은 비행을 하는 분들을 승무원이라고 하거든요. 우리가 아는 그 승무원. 그리고 나머지는 다 지상직이라고 해요. 뭐 그 안에서 다 지상에서 이루어진 일이라고 지상직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좀 잘 구분해서 쓰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학생장님께서 공항 서비스직 말씀을 해주셨는데 영업 서비스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공항 서비스직하고 영업 서비스직을 신입을 많이 배치를 하죠. 처음에. 그러다 나중에 이제 본사 관리직을 비중이 어디가 더 높은가요? 제가 비슷비슷한데 그래도 좀 공항 서비스직 쪽이 좀 더 비중이 높다고 보시면 되고요. 영업 서비스직에는 이제 여행사 관리라든가 그다음에 예약 영업, 발권, 그다음에 이제 본사 직무 중에도 영업 서비스 직무 중에 노선팀이라든가 영업 기획, 뭐 영업 관리 이런 업무도 다 있습니다. 네. 입사 조건이 궁금합니다. 네. 어떻게 되나요? 그룹에서 공채 사원을 뽑을 때는 그때는 이제 4년제 이상 이렇게 그 학력 제한을 두고요. 그 요즘 그 인문상경 계열 전공자들 취업이 좀 어렵잖아요. 근데 여기 골고루 뽑습니다. 그리고 특히 뭐 전공 제한을 뭐 그렇게 두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뭐 상경, 법정, 어문, 인문, 사회. 그러니까 사실 제한이 아니라 폭넓게 두는 거죠. 그 다음에 연령이나 어학 성적 제한 같은 거는 특별히 두고 있지는 않지만 사실은 시내에서 발권을 하더라도 외국 손님들도 오시고 그렇기 때문에 특히 공항 같은 경우는 늘상 외국인들을 만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학 성적 특히 영어 뭐 또 요즘 중국어 같은 것도 중요하고 그래서 어학 성적이 있어야 됩니다. 지원을 하기가 좀 쉽지가 않고요. 제한은 없지만 성적은 있어야 돼요. 어쨌든 평가를 받으려면. 그리고 이제 저가 항공사들도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이제 아시아나항공에서 또 하나를 만들었죠. 에어서리어 만들었는데 뭐 경쟁률 뭐 상상도 할 수 없이 높죠. 그리고 그 금호 아시아나 그룹 같은 경우는 한자 시험을 또 보잖아요. 네, 맞습니다. 어려울 것 같아요. 외국어도 제가 갖춰야 되고 한자 시험도 봐야 되고. 뭐 이게 어쩔 수 없죠. 본인이 만약 가고자 하는 회사가 그런 것을 요구한다면 평소에 좀 바짝
좀 공부하게 되면 또 그런 게 있더라고요. 한자를 저는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한자 공부를 많이 하게 되면 제가 볼 때 의사소통력도 좋아지고 뭐 여러모로 저는 좋아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좀 공부를 해뒀으면 좀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공채 외에 또 이 항공사 같은 경우는 아카데미 추천이나 특채도 좀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도 알아두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면접 같은 경우는 약간 까다로울 수 있는데요. 역량 면접도 보고요. 그 다음에 집단 토의 면접도 보게 되고 인성 면접 이 세 가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평상시에 어떤 독서라든지 신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꾸준히 하지 않게 되면은 또 이게 따라가기 어려운 유형의 면접이라는 것도 한 번쯤은 좀 알아두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과거 추억이 새록새록 지금 솟아오르고 추억 있습니다. 좀 얘기해 주세요. 근데 이제 추억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 일단은 한자에 대해서 학생들이 좀 부담 가져요. 근데 아마 금호아시안에서 공채할 때 처음 했을 거예요. 근데 그런 이유를 좀 알고 준비를 했으면 좋겠거든요. 이게 그 아시겠지만 기업에 특히 대기업 같은 경우는 그 회장님 성향에 따라서 채용 그 이런 절차가 바뀌는 경우도 상당히 많아요. 의지가 막 반영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아시아나 같은 경우는 창업주 회장님이 고 박인천 회장님이시고 큰아드님께서 이제 이대 회장님을 이어받으셨는데 그분이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님 출신이셨습니다. 미국에서 교수하시다가 오셔서 했는데 그분이 맡으시고 나서 한중오협회를 만드셨어요. 그러면서 금호타이어부터 중국을 진출하기 시작을 했거든요. 굉장히 빨랐죠,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서. 그러면서 그분 의지가 뭐였냐면 우리가 중국 시장을 진출하는데 중국어는 모르더라도 직원들이 그래도 한자는 알아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한자 시험이 생기기 시작을 했고요. 중요합니다. 그래서 3급 생각보다 어렵지 않은 수준일 거예요. 근데 높은 수준을 맡으면 좋겠죠. 근데 예전에 3급은 저희 세대에서는요, 3급이 이렇게 어려운 건 아니었는데 요즘 학생들한테는 3급이 좀 부담되는 것 같더라고요. 한자를 좀 어려워하는 세대잖아요. 그래서 공부하기는 어려울 텐데 해놓으시면 좋다. 승진까지도 반영이 됩니다. 그리고 이 이대 고 박성영 회장님께서 지금도 반영이 돼 있어요, 채용전이. 공부하는 사람을 이렇게 좋아해요. 그래서 인재상도 바뀔 정도로 학습하는 뭐 금호아시아나에 바뀔 정도로 교수님 출신이시다 보니까 아침 자습도 생겼었습니다. 1시간 동안 공부를 할 시간이 생겼고요. 1층 도서관에 그 도서관 1층 로비에 도서관도 생겨서 책 많이 있는 직원들 상도 주고 그랬었어요. 뭐 승진에도 반영하고. 받으셨나요? 아, 네, 그거는 기억이 잘. 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여기 보면 그 면접에서 윤리성을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제2 항공사로서 후발주자로서 좀 어려운 점들이 많았는데 그걸 어떻게 극복했냐면 우리는 원칙대로 간다. 윤리적인 걸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래서 좋은 환경, 그러니까 담배를 피지 않는 금연기, 기내금연 최초로 선언했고요. 담배 못 팔게 했고 이게 사실은 좀 미련한 짓이었거든요. 담배 피는 고객을 어떻게 보면 포기하는 걸 수도 있고 기내에서 담배 파는 수익이 굉장히 높은데 그것도 포기할 정도로. 그리고 나서 또 뭐 했는지 아세요? 고객들이 담배 안 피는데 직원들이 담배 펴서야 되겠어? 우리 다 담배 끊읍시다. 나부터 끊을게요. 그렇게 해서 금연각서도 쓰고 승진할 때 불이익도 주고 그런 게 그래서 원칙 윤리성. 자소서 항목에도 보면 윤리성이 있고요. 면접에서도 윤리적으로 행동했던 경험에 대해서 무조건 물어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중요합니다. 네. 아, 기업 문화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해주시니까 도움이 많이 됐을 것 같아요. 쏙쏙 들어오네요. 네. 이쯤에서 제가 평소에 궁금했던 거 하나 질문 드려보고 싶어요. 뭔가요? 무조건 답해드릴게요. 네, 아 좋은데요. 우리 삼촌께서 채용 담당자로 계셨으니까 그때 재직 당시에 좀 기억나는 사례가 있다면 좀 말씀해 주세요. 네, 많지만 한 명이 전화가 한 번 왔었어요. 채용 기간 동안 전화 엄청나게 옵니다. 일을 할 수가 없을 정도로. 근데 한 학생이 자기가 토익 점수를 높게 썼다는 거예요, 실수로. 근데 그거를 부정적으로 보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느껴졌었어요, 마음으로. 진심 어린.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그래가지고 이거를 지금 미리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뭐 혹시라도 제가 잘못이 있다 그러면 불이익 감수하겠습니다. 또 하면서 정성스럽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제가 아니 안 늦었다. 그거 무시할 수도 있어요. 뭐 실수는 어쩔 수가 없어요. 뭐 이럴 수도 있는데 그걸 제가 받아들여졌어요. 그래서 점수도 이렇게 수정을 해주고 원래대로 수정을 해주고 아무 일 없을 것이다. 제가 오히려 안심까지 시켰습니다.
그랬는데 그 친구가 면접에 들어가서 최종 합격까지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실성이 느껴지는 사람들은 항상 면접관들도 그 진실성을 느끼나 봐요. 그래서 면접에서 합격을 해서 나중에 저한테 인사까지 온 적이 있어요. 그때 그렇게 해주셔서 감사드린다고. 근데 내가 뭐 한 일이 있냐, 담당자로서 당연히 했던 거 했을 것이다. 근데 이제 면접관들이 이런 게 어렵다고 해요. 그러니까 요즘은 만들어진 답변도 많이 하고 인터넷이나 이런 데 좋은 답변들도 많아서 저게 진실된 마음에서 하는 건지 어디서 보고 하는 건지 참 어렵다고들 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진실된 마음에서 뭐라도 얘기를 하면 통한다는 건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면접관들도 어렵죠, 사실은. 네, 많이 어려운 것 같아요. 저도 네. 이렇게 뭐 면접 보다 보면은 이렇게 태도 하나 들어올 때부터 조심조심하는 친구들이 눈에 더 들어요. 이 중요한 자리에서 실수하지 않으려고 또 예의를 갖추려고 그 소리 쾅쾅 내고 막 실수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그렇지 않으려고 이제 노력하는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끝까지 내가 모르지만 이거 포기하지 않고 나가는 발걸음까지 한숨이나 뭐 처진 어깨를 보이지 않고 뭐 한번 마지막으로 얘기하고 가겠습니다.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 보면은 아무래도 눈길이 더 가더라고요. 네, 근데 우리 채용팀에 계셨으니까 우리 삼촌께서 입사 준비할 때 이것만은 좀 기억해라, 준비해라 이렇게 하는 말씀이 있으시다면 좀 해주시겠어요? 저 같은 경우는 서비스 마인드 강조하고 싶어요. 그걸 가장 많이 강조하신 것 같습니다. 오늘. 근데 서비스 마인드를 사람들은 사실 자소서에 쓸 때 저는 서비스 마인드가 뛰어납니다. 면접에서도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희생을 얘기를 하고 봉사활동 많이 했어요. 그다음 서빙을 많이 했어요. 지금 그러는데 뭐 다 좋습니다만 그 특히 그 지금 그 당시에 대표이사를 맡으셨다가 지금 그룹 회장님 맡고 계신 박상구 회장님께서 강조하셨던 그 어록이 지금까지도 면접관들 머릿속에 지금 남아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는 서비스를 희생하려고 하는 게 아니다. 대가를 받기 위해서 하는 거지 희생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은분의 대가를 받는 거다. 희생정신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래서 뭐 봉사나 희생정신 강조하는 것보다는 뭔가 내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으면서 뿌듯했던 거. 근데 이제 서비스는 누구나 제공할 수 있지만 뿌듯함을 느끼는 사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좀 고통스럽죠. 그래서 서비스 마인드는 정의를 내리자면 누군가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내가 얻는 거예요. 기쁨, 보람, 행복 이런 게 서비스 마인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소서나 면접에서 이런 사례를 좀 많이 말씀을 해주시고 만약에 이런 걸 경험을 한다고 항공사 직무는 경험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좀 더 까다로운 고객이 있는 곳에서 서비스 직무를 경험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기억하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아시아나 항공 입사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우리 지원자의 셀프 영상 보면서 어떤 노력이 담겨 있는지 같이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국민대학교 사회학과 신완철입니다. 제 꿈은 항공사에 취업하는 것입니다. 항공 업무라는 고급 이미지와 누군가의 여행을 도와줄 수 있다는 점이 저에게 매력적으로 다가왔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항공사에서 일하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는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저만의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저는 이러한 세 가지 특징을 가진 사람입니다. 첫 번째, 저는 자신감이 넘치는 사람입니다. 어떠한 상황, 어떠한 조건에서도 기죽지 않고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일을 시키더라도 부끄러워하거나 부담스러워하지 않고 끝까지 잘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 거 같네요, 진짜 저렇게 얘기하는 거 보니까. 발표를 할 때 큰 역할을 했습니다. 팀 프로젝트에서는 항상 발표자를 맡았고 앞에 나가서 발표를 하는 그 순간이 저는 너무나도 즐거웠습니다. 만약 저에게 PT를 시켜주신다면 만족스러운 결과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저는 스스로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항공사에 취업하기 위해서 세 군데의 학원을 직접 돌아다니며 가장 좋은 곳을 선택했고 3학년인데 저렇게 준비를 해온 거예요. 체력 관리를 위해서 일주일에 4번 이상은 꾸준히 운동을 하고 있으며 아르바이트를 구할 때에도 서비스직과 관련된 아르바이트를 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세 번째,
저는 다른 사람들과 잘 어울릴 수 있는 친화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는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상호 보완적인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이 친구가 영업 서비스를 지원을 했는데요. 공항 서비스를 잘 맞을 것 같아요. 더 좋은 방안을 말투나 자세, 목소리 톤만 좀 높아서 전국 대학생 서비스 꿈을 그 토론 대회에서는 모습만 보여주면 잘 조원들이 맞을 잘 알고 있는 분야가 무엇인지 파악하고 자료 조사를 분배한 뒤에 조사한 자료를 바탕으로 토론에 임하여 3이라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토론 면접이 많은 사람들은 중요하죠. 재능의 부족보다는 결심의 부족으로 실패했다고 합니다. 저는 제가 가진 이 자신감으로 다른 사람들과 잘 협력하여 제가 맡은 임무를 끝까지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일단 그 외형적으로 외모상으로 보면은 이미지가 잘 준비가 됐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그 취업을 앞둔 그 졸업생들 보다도 이렇게 비교했을 때 뒤처지지 않고 준비가 잘 됐다는 느낌이 듭니다. 지금 3학년인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에 비해서는 이제 준비를 좀 잘 한 것 같아요. 외형적으로는. 기업체에서 말하는 약간 용모단정한? 그렇죠. 약간 그런 스타일인 용모단정한. 것 같아요. 네. 제가 봤을 때는. 네. 수투가 아직 어색할 때거든요. 3학년이면 뭐 네. 아예 생각을 못 할 텐데 네. 네, 지금 단정하게 자세나 이런 것들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그 내용에서는 살짝 아쉬운데요. 자신감, 노력하는 사람, 친화력이 저는 직무 역량으로 잘 보여주고 있는가는 좀 아쉬운 부분이에요. 아쉬운 건 이제 서비스 마인드가 안 나왔다는 게 네, 네, 제일 네. 아쉽고요. 맞아요. 그 당연히 나와야 상호보완적이라는 그 얘기가 맞지만 뭔가 이렇게 동등한 관계에서 뭔가 하기보다는 깊은 사랑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마음, 서비스 마인드 이런 부분이 조금 나와줬으면 네, 경험도 많이 하셨으니까. 저는 반면에 그런 부분이 좀 걸리더라고요. 약간 항공사 약간 고급 이미지라고 표현해서 네. 약간 우리가 외관에서 봤을 때 되게 고급적으로 보이지만 또 일하는 사람들은 또 굉장히 어렵고 힘들고 애환이 있을 것 같은데 뭔가 약간 그런 부분만 좀 보고 왔다는 건 약간은 저는 좀 아쉽다. 그리고 적어도 그런 부분이 되면 서비스 마인드에 또 언급이 됐었어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빠져있고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계속 이야기를 좀 하다 보니까는 저는 약간 그 자신감이 있다, 뭐 PT 이런 얘기를 하고 뭐 이런 얘기 했었을 때 굳이 이 사람이 항공사를 와야 되나? 약간 이런 생각이 좀 있었어요. 이거보다는 다른 분야도 더 잘 어울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한번 해보기도 했었습니다. 네. 그럼 다소 아쉬운 의견을 좀 주셨는데요. 바로 입사 서류 컨설팅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이력서부터 시작을 할게요. 사진에서도 보니까 밝은 표정을 잘 해주고 있어요. 네, 인상이 좋습니다. 엄청 잘생긴 얼굴이에요. 이런 이미지 항공사 많이 있습니다. 이런 외모, 그렇군요. 표정. 과거에 항공사 직원도 많아요. 그러니까 괜찮은 거죠, 이 사진에서.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뭐 특이 사항이 크게는 뭐 잘 보이지 않는데요. 지금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뭐 당장 취업을 할 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뭐 졸업 예정, 졸업 이런 거는 따로 쓰진 않은 것 같아요. 2019년 예정이기 때문에 지금 한 3학년인 걸로 지금 추측이 되어지고요. 그리고 그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 금호아시아나 같은 경우는 탈스펙은 아니에요. 뭐 스펙 이외의 걸 보려고 많이 노력을 하지만 스펙과 모든 다른 것들이 다 합산이 되기 때문에 이제 스펙도 좀 신경을 써야 되겠죠. 그래서 학점 관리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주로 서비스 업계에서 서비스를 하는 고객응대 서비스를 하는 이제 경험을 했는데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2학년 때까지 좀 했던 일들인 것 같아가지고 이런 부분에서 약간 이제 뭐 저희가 추가를 해야 될 걸 알려줘야 될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 그냥 일반적인 지금 아르바이트를 한 거고 조금 뭐 인턴십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인턴십이 아니더라도 조금 예를 들면 뭐 좀 이제 항공사와 좀 더 어울릴 수 있는 어떤 환경, 예를 들면 호텔에서도 한번 일해보는 뭐 경험을 쌓는다든지 아르바이트가 아닌 약간은 그보다는 단계가 좀 높은 데서 한번 일해보는 걸 목표로 경력 관리 좀 해두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기소개로 넘어가겠습니다. 1번 항목은 지원 동기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하는 건데요. 이거는 아시아나 항공을 지원한 동기이기 때문에 회사 지원 동기가 들어가야지 좋다고 생각이 드네요. 대체로 뭐 지원 동기에서는 좀 이제 회사에서 정확히 어떤 일을 좀 더 하고 싶은지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또 어떤 준비들을 해왔는지 좀 그런 부분들이 잘 어울려지면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네. 그럼 그렇게 썼는지 한번 볼까요? 네.
그렇게 안 썼습니다. 너무 빨리 답을 했죠. 네, 처음 문단 자체는요, 직무를 설정한 이유이고 회사를 설정한 이유는 아니에요. 아르바이트를 해보면서 적성에도 맞고 주위 사람들도 그게 어울린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것을 지원했다라는 거는 직무 지원 동기에 해당이 되고요. 그것도 정확하게 어떤 직무라는 게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냥 서비스직이라고만 그렇죠. 네, 되어 있고 네네. 두 번째 문단으로 가면은 지금 이 친구가 아시아나항공에 대해서 얘기한 거는 always with you 이거 하나거든요. 비중상 뭐 설득력이 좀 너무 떨어지고 내용도 너무 짧고 마지막 문단에는 또 서비스에 대한 개인적인 정의를 내렸거든요. 그러면 아시아나가 이런 서비스를 해서 지원을 한 것인지 어떤 연결이 조금 없기 때문에 저는 이 항목은 좀 미안하지만 좀 적절하진 않다라고 평가를 내리고 싶어요. 저는 이거를 좀 이제 어떻게 바꾸면 좋을까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자면 네. 맨 아랫줄에 보게 되면 우리나라 항공업계의 양적 질적 성장을 도모하며 훌륭한 서비스 마인드로 선도적인 항공기업 문화를 만들어가는 아시아나의 직원이 되겠습니다. 네. 좀 이런 부분에서 저는 서비스 마인드를 통해서 아시아나 항공에 대해서 뭔가 내가 알고 있는 바라든지 느낀 바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언급을 하면서 이런 아시아나 항공의 어떤 서비스 마인드를 구축하는 데 뭐 함께 하고 싶다. 그리고 맨 위에 있는 그 단락을 그래서 그런 서비스 마인드를 배우기 위해서 나도 노력해 왔다 라는 부분이 나와야 되고 본인이 어서 서비스 마인드를 통해서 어떤 뿌듯함을 가졌던 성취했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로 이어졌더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너무 그냥 주장만 하고 있다는 느낌이 좀 들어서 다소 좀 아쉬운 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좀 제일 불편했던 건 이거예요. 타사와는 다르게. 그리고 뭐 아시아나항공 안에서 뭐 우리나라 항공업계 양적 질적 성장을 도모하며 훌륭한 서비스 선두적인 항공기업을 만들어가는. 이거 사실 뭐 대한항공 한번 넣어볼까요 여기? 딴 항공사 직원 이름 넣어볼까요? 다 통하는 내용이거든요. 아시아나만 이렇게 하는 건 아니고. 그렇죠. 타사와 자꾸 이건 타사는 좀 이상한데 아시아나만 잘하고 있어요. 이제 이런 내용도 그렇게 좋은 평가를 받는 건 아니고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항공을 이용해보지 않고 그냥 항공사에 입사하고자 하고 하는 마음만 가지고 있는 경우는 이런 식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데 사실 지금 내 입장에서 쓴 거예요. 근데 항공사 입장에서는 지금 어렵거든요, 사실. 뭐 주가 지수만 봐도 지금 많이 좀 떨어져 있고요. 그랬을 때 항공사에서 이걸 왜 지원하냐면 우리는 지금 이런 좀 어려움이 있고 그런데 와서 뭘 도와줄 수 있니? 사실 이런 마음이 좀 굉장히 클 거예요. 왜 아시아나항공이니? 대한항공도 있고 우리는 이런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데 알고 있어? 그러면 이거 알고 있는데 여기에 뭔가 너는 기여를 하게 되면 우리는 너에게 이런 복지 혜택도 주고 이럴 텐데 뭘 해줄 수 있어? 사실 그걸 묻는 건데 거기에 대한 답이 전혀 없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럼 3번 항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직무를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유, 여기에 본인이 생각하는 그 직무 역량을 지금 표치를 빠바박 해줘야 되거든요, 여기에서.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제 팀장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네. 그런 항목이죠. 일단 저는 여기서 보니까 본인이 얘기했던 이게 구조화돼서 첫째 뭐고 둘째 뭐고 네. 셋째 뭐고 그러면 참 보기가 좋을 텐데 그냥 여기서 읽으면서 찾아봤더니 일단 학습력, 기억력, 도전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순서도 막 중구난방인데 어쨌든 제가 이렇게 보니까 도전을 한다고 했을 때 이 도전도요 많은 공부를 하고 있다라고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어떤 공부를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고 공부가 도전인지 그것도 잘 와닿지가 않고 학습력이 좋다는 것을 어떻게 연결을 시키거나 아니면 그런 근거가 나와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제 항목들이 요즘 다 나오더라고요. 어떤 기업이든지 이 지원한 직무 성공적으로 수행, 뭐 적합한 이유 쓰라고 그러는데 저는 그냥 한 2가지에 3가지로 정리했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뭐 지식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했고요. 경험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했고요. 또 태도적인 이렇게 나눠서 쓰면 좀 좋을 뻔했다. 그리고 자격증 부분을 취득했는데 이 부분에서 좀 정리를 좀 해드렸으면 좋겠어요. 많은 학생들이 이거 굉장히 좀 비싸더라고요, 학원비가. 이걸 해야 되냐라는 질문들을 많이 하는데 학원분들은 저를 미워하실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이걸 땄다고 해서 이 친구는 다른 거는 모르겠는데 땄으니까 합격 이런 건 없어요. 그리고 기업에서 다 교육을 시켜주는 부분이고요. 없다고 해서 탈락하는 친구들도 없고 없는데 합격한 친구들도 많고요. 그래서 이거 필수는 아니에요. 그래서 경제적으로 힘든데 무리해서까지 항공사를 가기 위해서 이거를 따기 위한 그런 것보다는 차라리 그 시간에 서비스 마인드를
경험하는 게 훨씬 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격증 부분 좀 말씀드리고 넘어갔고 하나 좀 아쉬운 게 자꾸 좋은 편. 이것도 자신 없는 표현이죠. 네. 네, 일단 뭐 자소서 평가는 뭐 조금 아쉽지만 3학년이고 준비할 기간이 많으니까 뭐 이쯤에서 하는 걸로 하고요. 이 신원철 씨가 뭐 이 서류를 기반으로 이렇게 면접을 보게 된다면 혹시 어떤 질문들을 받게 될까요? 일단은 서비스 직군에서 일을 많이 해봤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우리 또 말했던 것처럼 서비스를 하면서 고객을 만나면서 가장 뿌듯했던 경험을 한번 물어보지 않을까. 저는 그럼 자소서 3번 항목에서 본인이 배우는 속도가 빠르고 기억력이 좋다고 했는데 학점은 좀 좋은 편이 아니었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모순이네요. 네, 좀 얘기를 해보고 싶고요. 네. 그다음에 저는 약간 중국어 말하기 대회에다가 입상을 했다고 했는데 요즘에 네. 또 항공사나 이런 좀 중국어도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만약 입상을 했는데 또 보면 어학 성적이 좀 없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가 지금 어학 중국어를 할 수 있는 친구인지 중국어를 잘하는 사람인지 그냥 그때 단순하게 암기만 해갖고 상을 탔다는 건지 약간 이 불분명한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중국어 네. 말하기에 대해서 한 번 정도는 저는 좀 체크하고 물어보고 싶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아시아나항공 실제로 준비해야 될 사람들은 꼭 명심해야 될 게 뭐냐면 네. 모든 그룹들, 다른 그룹들도 그렇지만 또 금호 아시아나는 그 역사에 대해서 굉장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요. 네. 특히 이제 금호 고속에서 시작을 했거든요. 설립되어 오면서 그 어려웠던 거, 현재 뭐 아름다운 항공사의 상징이 됐던 거, 그런 거에 대한 자부심이 많아서 역사에 대한 질문도 좀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홈페이지에 나오는 역사를 좀 면밀하게 좀 철저하게 좀 살펴보고 가는 게 면접에서 분명히 도움될 겁니다. 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신원철 학생과 함께 모의 면접 진행해 볼까요? 네.